알겠습니다. 그럼 참 모두 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도 뭐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만큼 이렇게 관건 선거 많이 하고 선거 개입하는 정부는 진짜 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보수 인사들은 잘 인정을 안 하고 일부 인사들은 또 인정하기도 하던데 대통령이 이렇게 빨가벗고 선거 지원하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 뭔가 이렇게 '이 정도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선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민생 토론회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또 민생 토론회 손을 내버려 해 놓고도 "더 인제는 안 하겠습니다." 또 생색을 내. 생색 내고 난 다음에 뭐 후속 무슨 점검회의라고 또 열었대 어제. 그렇죠. 분명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가 우려가 돼 가지고 민생 토론회는 잠시 쉬겠습니다. 요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아 또 24번 할 거 실컷 다 해 놓고 뭘. 그렇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고 또 무슨 점검회의를 계속하고 아니 있어요. 점검회의 하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무슨 신혼부부한테 또 뭐 혜택을 주겠다고 또 그러고 있질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점검회의에서 또 "아 지난번에 그 대출 저거 뭐 갈아타기 한 거 잘했어." 이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네. "너무 어이가 잘했어." 이렇게 박수 없는데 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내 합법적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합법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발언 하나 가지고 실제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도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금감원도 지금 빨가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빨가벗고 이 표현이 괜찮은 거예요? 네, 좀 옷은 입고 있던데 아 네, 옷은 이제 좀 입고 있나? 비유적으로 네, 예. 비유적으로 이제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준어는 벌거벗고. 아 네. 벌거 예. 알겠습니다. 벌거벗고라고 하는 아 발가벗고가 아니고 벌거벗고였어? 네, 뭐 아무튼 뭐 네. 알겠어. 벌거벗고 나선 금감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네. 예.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 아실 거예요. 양문석 후보의 이제 편법 대출 내지는 불법 대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잠원동에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31억짜리 아파트입니까? 31억짜리 아파트인데 원래는 이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그런 방식으로는 주담대가 안 나와야 되는 건데 딸이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업자 대출 어쨌든 수성구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인 것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로 이제 미리 지인들이라든가 사채라든가 끌어가지고 대출을 받아놔서 이제 메꿨던 거를 일종의 그걸로 사업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인제 갚았다. 11억을 낸 걸로 대신 갚아서 원래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그거는 사업자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주담대를 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 물품 구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조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은 공천 전에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이랬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천 못 받았을 건데 지금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공천받은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도 이걸 뭐 취소한다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구가 1대1이에요. 지금 장성민 후보하고. 맞아요. 그래서 공천을 뭐 취소한다거나 사퇴한다거나 이러면 장성민 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또 민의에 맞는 거냐. 그래서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장성민 후보 쪽에서나 국민의힘에서 양문석 후보를 욕할 게 없어. 장성민 후보는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양문석 후보가 한 100배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뭐 연끌 대출이니 뭐 불법이니 뭐니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새마을금고도 뭔가 이게 결국은 뭐냐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어떻게 해줬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새마을금고도 화를 입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이런 상황인데 금감원이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8면 기사 보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입이 네. 아플 것 같아. 너무 많이 얘기해 가지고 그렇죠. 네. 잠깐 너무 약장수처럼 차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에 관련 보도를 많이 냈는데요. 한국일보 8면만큼 기사를 쓴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리포트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제가 별로 본 게 기억이 없어서 굉장히 한편으로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지금 8면 보여드리고 있지만 한국일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양 후보를 통보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중간검사 결과를 밝히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란히 그 머리에 신문 기사를 쓸 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선거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고 최측근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고 검사 출신을 사실 금감원장에 임명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아무리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명백한 불법이라고 얘기한 거 이것도 논란이 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간 검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어요. 신속하게. 이것도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이걸 발표를 했다는 시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새마을금고 중앙회하고 금감원이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투기적으로 묶여있던 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양 후보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조달하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중앙회에서 설명을 했고요. 5개월이 흐른 2021년 4월 7일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이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썼고요. 또 사업자 대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낸 제품 거래 명세서가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보석류와 의류 등을 구매했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전에 폐업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취급 기관인 수성 새마을금고 측 과실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사업 이력이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허술하게 여신 심사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발표는 금감원이 검사 지원 착수에 나선 지 이틀 만이고 브리핑 공지도 행사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사실은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린 건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허위로 사업자로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관련돼 있는 서류를 허위로 다 제출을 했다.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새마을금고 쪽에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걸 보니까 21건이 대출이 일어난 거 서류로 확인을 했더니 16건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양문석 후보가 처음에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딸이 받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 쪽에서 수성 새마을금고 쪽에서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가 거짓말한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쪽 수성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사 내용을 잠깐 설명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대출 모집인이 껴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출 모집인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별도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요 사람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포나 이런데 거기에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죠. 요 사람은 그래서 전국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점이나 이런 금고나 또는 뭐 제2대출 뭐 이런 제2금융권 이런 데들을 아마 영업을 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당시 대출이 불가능했던 아파트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했을 것이고 요 사람이 아마 이건 추측입니다. 평론가 추측. 아니요. 저도 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축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영업을 하는
법인같이 회사 같은 걸 두고 있어요. 예. 직원들이 콜센터 가치도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요 대출 모집인이 이거 추측이에요. 지금 양문석 후보한테 들은 바는 없어요. 추측인데 양문석 후보 측에 제안을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고 그다음에 요런 영업 행태를 새마을금고 측도 아마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16건이나 동일하게 나왔다고 그렇죠. 하는 거지. 알았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면 요 대출 모집인의 꼬리를 자르는 방식의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졌을 건데 양문석 후보 입장에서는 대출 모집인이 권유한 것을 그것을 새마을금고가 권유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을 했거나 뭐 이랬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요 금감원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자기네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개입하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속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랬을 때까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던 와중이었을 건데 근데 실제로 지금 요 대출 모집인 사실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전문 용어로 이제 브로커가 될 건데 곧 브로커가 개입한 사례가 아마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양문석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이 아마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게 가담했다고 해야 될까요? 쭉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뭐 작업 대출이라고도 하고 뭐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혐의나 이런 사건의 얼개가 밝혀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금감원이 왜 이렇게 나서느냐, 나서는 맥락이 뭐냐, 나설 수 있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먼저 검사 인력 파견을 제안한 게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기식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민주당 사람이긴 하지만 전에 금감원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네. 뭐 잠깐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개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그러니까 금감원 권한 바뀌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금감원이 자기 권한 바깥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력을 파견하면서 대출의 성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와 연관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논란이 예상되다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전에 이게 이 공동검사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마을금고 측에서 공동검사를 요청해서 맞아요. 우리 금감원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꾸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하는 사람이다 보니 법적으로 나중에 빠져나가려 요청을 받고 했다는 형식적 절차를 끼워 넣었는데 누가 봐도 억지다. 이복현 원장이 부임할 때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감독기관조차 너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로 입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문석 후보의 행위라든가 이 대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히 사전투표 전날 이거 지금 그 중간 무슨 검사 결과 발표라고 지금 급하게 브리핑 잡아갖고 나오고 금감원이 이렇게 개입하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맞냐. 요거는 또 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일종의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얘기하면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가 가가지고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까 먼저 얘기하기로는 그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에도 금감원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새마을금고 중앙에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먼저 금감원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데 할래 말래. 그러니까 그걸 가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현장 검사 요청할래 말래. 요청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월권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검사하고 난 다음에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서류 다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중간 검사 결과라고 서둘러서 사전투표일 전날 발표를 한 것은 이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국일보가 기사 맥락상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